to balance the fractures within ourselves. I'll tell you what's changed. I'm not alone anymore. 조코 폴리아드입니다. 호평과 혹평이 엇갈리는 영화죠. 이색적인 속편이라고 하며 높게 평가하는 평론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객의 혹평을 비롯해 평론가들도 대부분 전편에 비해 흥행과 예술성에서 꽤나 부족하다고 평가하죠. 저는 연출의 짜임새와 연기를 제외하면 첫째 감동이나 재미, 둘째 삶의 의미나 사회적 의미, 셋째 영화 미학적 혹은 예술적 가치라는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영화를 평가하는데요. 이 세 가지 기준에서 모두 조코 폴리아드는 전편인 조코에 비해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드 필립스 감독은 전편을 의식하지 않고 속편을 찍었다고 말했죠. 하지만 이 영화만큼 전편의 내용을 모르고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영화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속편인 조코 폴리아드만을 두고 논평하기보다는 전편인 조코와 비교해서 논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영상에서는 네 가지 지점에서 두 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I have some bad news for you. Good job. Are you having any negative thoughts? Murray, one small thing. Yeah. When you bring me out, can you introduce me as Joker? I haven't done anything with my life like you have. What the world needs now. 전편인 조코는 2019년 10월 초에 개봉됐고 속편인 조코 폴리아드는 올해 10월 초에 개봉됐죠. 5년 만에 돌아온 겁니다. 전편은 수상 내역도 화려하고요. 개봉되던 해 제76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서 이듬해에는 제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과 음악상, 제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도 나무주연상과 음악상을 받았고요. 제73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제43회 일본 아카데미상 등 10여 개의 굵직한 영화상들을 거머쥐었어요. 그에 비해 조코 폴리아드는 아직 이렇다 할 수상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물론 더 두고 봐야겠지만 현재 비평들만을 두고 볼 때는 수상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편과 속편을 함께 볼 때 이 영화도 상세히 비평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가지 비교 지점은 이렇습니다. 첫째, 환상 혹은 망상과 현실의 구성. 둘째, 살인의 의미. 셋째, 주인공 심리와 정체성의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주인공과 대중의 관계 및 대중의 모습. 사실 이 네 가지는요, 영화의 흐름과 메시지를 읽는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씩 살펴볼 텐데 먼저 줄거리를 간단히 비교하겠습니다. 전편 조커는 한 장애인 하층민 젊은이 아서 플렉이 자기 삶이 개같은 코미디라는 사실과 사회의 구조적 모습을 알게 되면서 살인광대로 변해가는 과정이라면, 속편인 조코 폴리아드는 전편의 살인들로 인해서 체포되죠. 그래서 교도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는 아서 플렉이 할리퀸으로 알려진 리 퀸제를 만나서 사랑을 나누면서 다시 변해가는 과정을 담았어요. 전편에서 아서 플렉은 시도 때도 없이 웃음을 참지 못하는 감정실금을 앓고 있고요. 동료와 사회로부터 멸시받는 그런 코미디언 지망생입니다. 그의 예명은 카니발이었다가 나중에 조코로 바뀌죠. 조코 폴리아드에서는 조코라는 인물과 아서 플렉이라는 인물의 두 정체성을 두고 아서 내면에서뿐 아니라 재판에서도 갈등과 혼란을 일으킵니다. 이때 레이디 가가가 연기한 할리 퀸이 조코의 정체성을 부추기는 인물로 등장하죠. 그러면 첫째 비교 지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상 또는 망상과 현실의 구성인데요. 전편 조코에서는 환상과 망상이 처음에는 뒤섞여 있다가 뒤편으로 갈수록 분명해져요. 현실의 고통과 고난을 피하기 위해 아서는 카니발이라는 예명을 가진 성공한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서 이웃집 여자 소피와 사랑하는 환상을 합니다. 어머니는 아서에게 행복하라는 의미에서 해피라는 애칭을 붙여주고요. 고담시에서 최고의 금융업자이면서
성공한 정치 엘리트이기도 한 토마스 웨인의 사생아라는 망상까지 심어주죠. 하지만 실제 아서는 아동학대의 피해자이자 입양아일 뿐이고요. 멸시받고 조롱받는 광대일 뿐이라는 사실을 처절히 깨닫습니다. 모든 환상이 깨어지고 난 후 그의 예명 카니발은 축제라는 의미의 카니벌이 아니라 식인하는 사람의 의미인 캐니블이 되고 맙니다. 조커의 캐릭터가 자연스럽게 연상되죠. 자신이 존경하던 머레이 프랭클린의 코미디 쇼에 초청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를 웃음거리로 소비하려던 것이었죠. 하지만 아서는 이미 어릿광대나 슬픈 광대 혹은 바보 광대가 아닙니다. 조커라는 살인 광대로 거듭나 있어요. 성공한 코미디언으로서의 카니벌 아서 플렉과 엘리트의 사생아라는 것은 환상이자 망상이었지만 현실을 직시한 아서 플렉은 캐니블을 거쳐 조커로 변한 겁니다. 반면 조커 폴리아드에서 환상, 망상, 현실은 뒤섞여 있는데요. 화려한 의상을 입고 할리퀸과 함께 쇼를 하는 뮤지컬 장면은 환상입니다. 아서가 하늘을 보니까 흑백 우산이 칼라 우산으로 바뀌죠. 대중으로부터 사랑받는 코미디언 조커는 환상이자 망상이라는 얘기예요. 전편에서 소피가 착실한 아서 플렉을 원했다면 속편에서 할리퀸, 즉 리 퀸젤은 살인광대로서의 조커를 원합니다. 영화의 구성에서도 뮤지컬은 환상만을 표현하지는 않고요. 그들은 실제 대화할 때도 가끔 노래로 합니다. 나중에 아서가 리 퀸젤에게 노래가 아니라 말로 해달라고 사랑을 갈구하는 모습이 이 혼란스러운 구성을 잘 알려주는 대표적인 대사죠. 정리하면 전편 조커에서 조커로 거듭난 것은 현실을 깨트리는 또 다른 현실입니다. 실제 조커가 된 후 아서의 감정실금은 해소된 것처럼 보이죠. 반면 속편 조커 폴리아드에서 조커는 지나가는 망상일 뿐 아니라 이 망상을 부추기는 할리퀸과 대중들은 조커와 함께 집단 가뭄정신병에 걸린 망상자들입니다. 폴리아드라는 부제가 이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편이 엘리트와 인민으로 구성된 사회구조에서 엘리트에 의한 인민의 억압이라는 현실을 폭력적으로 타파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그 원인과 파행적 결과를 잘 보여준 영화라면요. 속편은 그것은 하나의 망상에 불과한 것이고 무질서를 초래하는 폭력적 파행은 결국 자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반성문 같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커는 없다라고 하는 아서 플렉의 마지막 발언이 그것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죠. I used to think that my life was a tragedy. But now I realize it's a comedy. I'm nobody. I haven't done anything with my life like you have. 둘째, 살인의 의미에 대해 보겠습니다. 조커 전편에 대해 포퓰리즘적 시각에서 분석해 정치와 공론이라는 학술지에 게재한 적이 있는데요. 이 분석에 따르면 아서가 살해한 사람은 모두 7명입니다. 금융회사 직원 3명, 광대회사 동료 랜든, 어머니 머레이 프랭클린, 정신과 의사 이렇게 7명이죠. 그런데 조커 폴리아드에서 재판은 5명의 살인에 대해 이루어지고요. 나중에 아서가 한 번을 더 고백해서 모두 6명의 살인만 언급됩니다. 나중에 고백한 어머니 살해도 분열적 인격인 조커로서의 행위와 연결성이 약하기 때문에 법정 다툼에서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백을 통해 드러내는 것은 아서의 심경 변화를 더 처절하게 보여주는 수단으로도 기능하겠죠. 반면 정신과 의사 살해에 대해 속편은 끝까지 입을 다뭅니다. 사실 전편에서도 정신과 의사 살해 장면이 직접 나타나지는 않죠. 다른 장면으로 유추할 수 있을 뿐인데요. 하지만 아서가 정신과 의사와 상담하고 자리를 뜰 때 그의 발자국이 피로 흥건한 것을 보면 살해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조커 폴리아드에서 정신과 의사 살해는 왜 언급되지 않는 걸까요? 할리퀸이 정신과를 전공한 의대생이었기 때문일까요?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전편에서 우발적 살인은 지하철 안에서 일어난 2번의 살인뿐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금융회사 직원 2사람에게 아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총을 발사한 건데요. 이후 도망가는 한 명을
지하철 바깥까지 쫓아가서 죽이고 모레이 프랭클린까지 죽인 것은 조커로 거듭나는 과정 혹은 거듭난 후 억압적인 엘리트층 혹은 엘리트층에 동조하는 자나 민중 내부 파괴자를 처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행위였죠.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살인도 나중에 조커가 된 아서에 의해 처단으로 정당화됩니다. 정신과 의사도 사회 엘리트로서 처단의 대상이 됐죠.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목표를 추구하려는 극단주의적 포퓰리스트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전편의 정신과 의사 상담 장면과 그 처단 장면으로 속편을 시작했다면 전혀 다른 구성이 됐을 거예요. 연출된 의도와는 많이 달라졌겠죠. 그래서 그 장면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이 아닐까 싶고요. 전편 조커에서 살인은 극단적 포퓰리스트가 행한 의도적인 처단 행위라면 속편 조커 폴리아드에서 살인은 미치광이 조커가 벌인 정신착란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변호인에 의해 언급되다가 신경변화를 일으킨 아서가 뉘우치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에 불과합니다. Whole life. I know if I even really existed. But I do. And people are starting to notice. That's what we should be talking about. 셋째, 주인공 아서 플렉의 심리와 정체성의 변화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첫 번째 비교 지점을 설명할 때 이미 조금씩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 즉자적 존재와 대자적 존재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아서 플렉은 어머니가 해피라고 부르면서 세상에 웃음을 주기 위해 코미디언이 되기를 꿈꾸는 가난하고 장애를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멸시와 조롱을 참아냅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든 삶이 거짓이었고 세상의 모든 조롱이 엘리트 지배계층의 구조적 모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구조적 모순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 속에 갇혀 모든 잘못을 자신에게로 돌리는 그런 즉자적 존재가 사회적 모순을 깨닫고 이를 집단적 정체성으로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대자적 존재로 변한 겁니다. 조커는 그렇게 탄생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극단주의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전편 조커는 신자유주의가 극단으로 치달을 때 또 다른 극단적 저항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소격기법으로 보여준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속편 조커 폴리아드에서는 이 변화가 다시 거꾸로 진행된 것처럼 보입니다. 작품성과 관련해 여러 혹평들 중에서도 클라리 하브르가 르몽드지에서 연금술은 작동하지만 창의성은 찾을 수 없다라고 혹평했고요. 시내 21에서 이병현 평론가도 정도 없고 반도 없는 시리즈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안치용 평론가가 오마이스타에 게재한 평론에서 설명했듯이 아서는 자신을 따르던 한 젊은 수감자가 교도관들에게 폭력을 당해 사망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방법이 잘못된 것을 깨닫습니다. 초기의 아서로 되돌아간 것이 아니라 재각성한 것으로 본 것이죠. 저도 이러한 해석에 동의하는데요. 재각성한 아서는 조커라는 인격을 안고 갑니다. 사실 조커 폴리아드에서 대립되는 인격은 아서 플렉과 조커라고 얘기되는데요. 하지만 아서 플렉은 종합적인 인격입니다. 그 안에서 대립되는 인격은 전편에서는 회피와 축제, 카니블이라는 인격과 식인자, 캐니블이라는 인격이 충돌하고 종합돼서 조커라는 각성이 생겨난 거죠. 반면 속편에서는 조커라는 인격과 이를 부정하는 다른 아서의 충돌과 갈등을 통해서 새로운 아서라는 재각성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 전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 전편에서는 아서가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 후 자신을 조커라고 불러달라는 장면이라고 한다면 속편에서는 아서가 자신을 따르던 젊은 수감자가 교도관의 폭행을 당해서 죽게 되자 심경변화를 일으키는 장면과 리 퀸젤에게 노래가 아니라 말로 해달라는 장면입니다. 조커 폴리아드에서 조커를 부정하는 다른 아서와 재각성을 통해 생겨나는 새로운 아서는 뚜렷한 명칭이 없어요. 다만 다른 아서는 리 퀸젤과 사랑하고 자신을 따르는 젊은이를 측은해할 줄 아는 측은지심 혹은 인간애를 갖춘 아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새로운 아서는 이 다른 아서를 중심으로 조커의 사회 비판성도 수용한 새로운 존재라고 할 수 있고요. 다른 아서가 또 다른 즉자적 존재라면 새로운 아서는 또 다른 대자적 존재입니다.
전편에서 탄생한 조커라는 인격은 식인 캐니벌에 가깝게 극단적 존재로 종합됐으니까 폭력적 변증법의 결과라고 할 수 있고요. 사회적으로 볼 때 그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혹은 집단적 차원으로 종합됐고요. 반면 속편에서 탄생한 최종적인 새로운 아서 플렉은 폭력적 방법에 대한 반성과 부정을 거친 온건한 변증법의 결과이긴 하지만 사회적 차원이 다시 개인적 차원으로 옮겨간 종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자적 존재와 즉자적 존재의 이분법적 구분으로 본다면 대자적 존재가 다시 즉자적 존재로 전환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죠. 물론 이 즉자적 존재가 이전의 즉자적 존재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자적 존재인 조커 추종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후퇴일 뿐 아니라 민중 내 파괴자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비교 지점인 대중의 모습과 주인공과 대중의 관계는 영화의 결말뿐만 아니라 메시지와도 관련됩니다. 대자적 존재인 조커 추종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아서의 반성은 민중 내부 파괴자의 모습으로 돌아간 후퇴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과연 감독도 그렇게 볼까요? 분명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제각성을 통해 변증법적 종합으로 거듭난 걸까요? 그렇게만 보는 것도 석연치 않고요. 아서 플렉이 변하는 것으로 영화가 마무리되지는 않기 때문이죠. 아서를 살해한 수감자가 아서를 죽이면서 한 말은 너 같은 놈은 죽어도 싸다입니다. 머레이 프랭클린을 처단할 때 조커가 한 말, 그리고 조커 가면을 쓴 대중 속의 한 사람이 토마스 웨인을 죽이면서 한 말인 너 같은 놈은 죽어야 해와 같은 말입니다. 이미 대자적 존재로 거듭난 수많은 조커들은 조커를 포기한 아서 플렉을 처단하고 극단적 포퓰리즘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 포퓰리즘은 사회를 인민과 엘리트라는 두 진영의 대립구도로 파악하며 정치는 인민의 의사를 가능한 한 직접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념입니다. 할리퀸도 그러한 사람이 하나겠죠. 물론 조커 가면을 쓴 대중의 모습도 상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양태로만 나타나지는 않죠. 그를 태우고 도망가게 한 사람들, 신경변화의 계기가 된 젊은 수감자 등이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거든요. 이것은 또 다른 분석이 필요한 세부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서 플렉은 극단적 포퓰리스트 대중의 한 사람이었죠. 그 한 사람으로서의 아서를 미분적 존재라고 한다면 대중과 일체화돼 그 상징적 존재가 되었을 때의 아서는 적분적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많은 미분적 존재들이 이룬 적분적 존재는 아서를 떠나 독자적으로 움직입니다. 아서가 칼에 찔린 후 다시 환상으로 이어지는 뮤지컬 넘버에서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 날 대신하리라 라는 노랫말은 이런 메시지도 포함하는 복합적 의미로 울립니다. 게다가 아서를 죽인 인물은 그를 찌른 칼로 자신의 입을 찢는 듯한데요. 흐리게 처리돼서 정확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본 것이 맞다면 그런 행동은 아서처럼 되돌아가지 않도록 가면이나 분장이 아니라 아예 입을 찢어서 조커 얼굴을 만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빅토르 위고의 웃는 남자를 떠올리게 하는 섬뜩한 장면이죠. 아서 플렉처럼 반성하고 조커 폴리아데처럼 전편의 폭력성과 사회적 악영향에 대한 반성문을 쓴다고 해도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사회적 징후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숨겨둔 것은 아닐까요? 가문정신병인 폴리아데가 이미 사회적 현상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커 폴리아데는 갈릴레이처럼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평론가 정병기였습니다.